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대단원 2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2단원은 우리 몸에서 돌아가는 물질 대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단원의 물질 대사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 그 생명현상 특성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물질 대사라는 게 뭐냐? 물질 대사라는 게 물질이 우리 몸에서 대자가 무슨 대자다? 대신할 대자다. A라는 물질이 B로, B라는 물질이 C로, 또 C라는 물질이 D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물질 대사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물질이 변하는데 변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 변화랑 화학적 변화가 있어요. 물리적 변화라는 건 예를 들면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든가 교탁을 만들든가 아니면 포도를 갈아서 포도 주스를 만들든가 이렇게 하면 물리적 변화예요. 물질이 그냥 크기가 좀 작아지고 물질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만 변하면 우린 그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포도를 잘 삭혀서 포도주를 만들든가 이렇게 없던 물질이 새로 생겼죠. 완전히 다른 물질이 새로 생긴 것을 우리는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대사라는 건 우리 몸 안에서 A라는 물질이 전혀 다른 B로, B라는 물질이 전혀 다른 C로 물질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화학 변화예요. 그런 화학 변화를 우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를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물질이 변화됐는데 이것이 제가 생명현상 특성에서 마치 회로가 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건전지를 끼면 그 건전지 전기 회로가 돌아가는 회로가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건전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물질이 들어오면 그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화학 변화 회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학 변화 회로가 들어가려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 효소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물 안에 돌아가는 수많은 화학 변화를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효소 2가 좀 잘못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를 연구해서 이 효소를 다시 고쳐주거나 아니면 효소를 대체할 어떤 또 다른 물질로 B가 C를 만들게 해주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우리 몸 안에 C라는 물질을 외부에서 넣어줄 수 있는 거죠. 왜? C가 잘 안 생겨서 아프거나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걸 우린 치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물질 대사를 너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물질 대사가 정말 많으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눠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동화는 뭐라고 그랬어? 붙었다. 붙어서 일어나는 화학변화.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씀을 드렸죠.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사람이었다가 붙어서 부부가 돼서 여러분도 만들고 10년 20년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동화되어 갔다. 그런데 서로 달라졌다. 떨어졌다.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이혼, 이화 이렇게 떨어지면 이화, 붙으면 동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광합성이에요. 좀 잘 안 나왔는데 교재에 광합성이라고 써 있죠.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 대표적인 게 이게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을 가지고 C6H12O6 그리고 산소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이 되겠죠. 이렇게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만드는 작용 CHO가 좀 떨어져 있죠? 근데 CHO를 붙여 해서 이렇게 큰 거 C6H12O6 큰 거를 붙여서 만들었다.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합성 할 때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그렇지. 빛
빛광자가 되겠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동화작용엔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엔 에너지가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이죠. 호흡일 때는 CHO를 쪼개 떨어져.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일 땐 에너지가 방출된다. 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기물이 이제 이게 왜 무기물이고 유기물이 왜 유기물이냐 이런 거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기물, 유기물은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이 만든 말이죠.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고 싶었는데 물질을 어떻게 하니까 쉽게 변하더라. 가열하니까, 태우니까 쉽게 변하더라. 근데 물질이 타고난 쟤는 안 타더라. 물질이 변한 걸 알겠더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물질이 탈 수 있는 애들, 얘네는 어떻게 타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람 타 안 타요? 탑니다. 살아있는 게 타거나 살았던 애들, 우리 시체 탑니다. 살았던 애들. 그리고 생물이 만든 것들,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서는 해외 어떤 마을에서는 소 응가를 가져다가 잘 말려서 아궁이에서 이렇게 연료로 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응가도 타더라. 그래서 생물이 살았거나 죽었거나 생물이 만들었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타더라. 그래서 영어로는 유기물을 organic이라고 하죠. organic이라는 말이 이제 장기, 간, 위, 이자, 대장, 소장 이런 그 기관을 얘기하는 게 organic이고요. 그럼 무기물은 뭐냐? 살아있지 않은 거다. inorganic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문에서 기가 있는 물질, 유기물, 기가 없는 물질, 무기물, 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가 있다 없다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면 기가 그릇 기자예요. 그릇이 있는 물질이 유기물, 그릇이 없는 물질이 무기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릇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애는 1800년대까지 에너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좀 알고 있었었는데 플로지스톤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탈 수 있는 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플로지스톤을 담아놓은 그릇이 있는 애다. 그래서 태우면 그릇이 깨진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면서 빛과 열, 플로지스톤이 막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다 타버린 쟤는 그릇이 다 깨져서 빛이 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 그릇이 없는 물질이다. 무기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기물 옛날에 타는 거다. 무기물은 옛날에 안 타는 거다. 이렇게 좀 나눴었죠. 그럼 타는 애들이 가진 그 그릇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릇을 만드는 원소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타는 애들이 가진 공통적인 원소가 있지 않겠냐. 타는 애들이 가진 공통적인 원소 탄소. 그래서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이고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또 이산화탄소가 발견되면서 이게 또 무기물이다 라고 돼서 무기물, 유기물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중세시대 연금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말이라서 지금 현대과학하고는 딱 맞진 않는 말인데 너무나 관용적으로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물과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인 무기물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포도당,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는 다 유기물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동화작용에서 어떤 거 말씀드렸냐면 기본 단위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포도당을 붙여서 식물에서는 녹말, 동물에서는 글리코젠 이런 것들을 만들면 동화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결합 이름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동화작용이다. 그리고 반대로 녹말과 단백질을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쪼개는 소화과정은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1단원에서 물질대사 과정하고 조금 겹치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요런 것을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 보자는 거예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물질 대사를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물질 대사,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너지 측면에서 좀 보면 여기에 에너지량, 반응 전에 물질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화학에서 반응물이라고 해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 그 다음에 생성된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으면 요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 것이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 화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너지가 방출된다. 열이 나간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에선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생물에서는 수많은 발열 반응이 대개 쪼개지는 이화작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모든 발열 반응은 다 쪼개지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화학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과학이잖아. 그러니까 생명과학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지 시험관 안에서만 일어나고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 변화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명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화학 변화에 관심이 있죠. 근데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가 되게 에너지가 방출되면 뭔가가 쪼개진다. 뭔가 크게 좀 작아진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또 반응물의 에너지가 낮았다가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동화작용이다라고 봐요. 화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가 들어온다?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 뭔가 물질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발열 반응은 이화작용, 에너지가 흡수하면 동화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거를 효소라는 애가 도와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짠! 자 이제 효소에 대해서 좀 보면 일단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중에 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효소, 항체, 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그것도 뒤에 이 단어 좀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화학 변화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야 됩니까? 천천히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굉장히 빨리 일어나야 돼요. 밥 먹었죠? 밥 먹은 데서 언제 에너지 뽑을 거야? Right now. 지금 당장 뽑아낼 거죠, 여러분. 일주일 후에 배고플까봐, 한 달 후에 배고플까봐, 오늘 밥 먹어야지. 안 그러면 한 달 후에 배고파. 이래서 밥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화학 변화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뭐 천천히 일어나도 늦게 일어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우리 몸 변화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효소가 반응 속도를 높여주기 위한 겁니다. 우리 일종의 화학에서는 이렇게 반응 속도를 높이는 것을 촉매라고 해요. 특히나 화학에서 반응 속도를 높이는 걸 정촉매라고 하고 반응 속도를 늦추는 걸 부촉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화학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주로 정촉매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부촉매는 아예 그냥 효소가 없으면 돼요. 효소가 없으면 그냥 천천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부촉매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이 촉매는 화학에서 쓰는 말이고 몸 밖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 몸 안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몸 안에서 촉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소랑 같은 말이 뭐냐면 생체 촉매라는 거예요. 몸 안에서 촉매 역할을 한다. 생체 촉매가 효소랑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서 화학 변화를 빠르게 하느냐?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이 효소의 역할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볼게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소랑 산소가 있다 쳐. 수소랑 산소랑 공기 중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겠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서로 부딪히고 뭐 그러겠죠. 그럼 얘네들이 만날 때마다 물이 될까요?
수소랑 산소랑 만날 때마다 물이 돼? 아, 그건 아니죠. 만날 때마다 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나도 물이 안 됩니까? 수소랑 산소가 만나도 아무리 만나도 물이 안 돼? 그건 아니죠 또. 그러면 어느 땐 물이 되고 어느 땐 물이 안 되냔 말이에요. 우리 화학자들은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면 수소랑 산소랑 돌아다니다가 이게 쭉 만나면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충격을 받아 물론 얘 부딪히고 얘 느려지는 애들도 있겠지. 하지만 얘 굉장히 빨라질 거야. 그러면 굉장히 빠른 애하고 굉장히 빠른 애, 에너지가 높은 애들이 띡 비켜 맞아도 안 되고 정면으로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데 빵 맞아서 이 에너지가 얘네들의 충돌 에너지가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넘어갈 정도로 되면 걔가 물이 되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갈 정도로 안 돼, 이렇게 되고 안 되면 걔는 물이 되질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우리가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 여자 남자 뭐 만나자마자 애 생겨? 그런 건 아니잖아. 넘어가야 될 많은 장벽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만나서 빡 유효 충돌을 해서 이 활성화 에너지의 벽을 넘어가는 애만 생성물이 되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를 안 넘어가는 애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 속도라고 그랬잖아. 속도라는 건 뭐야? 시간분의 그렇지, 거리인데 이건 화학 변화잖아. 그럼 반응 속도라는 건 뭐냐면 같은 시간 안에 생성물이 어느 정도 많이 생기느냐, 이것이 반응 속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면, 이렇게 낮춰준다면 이걸 넘어가는 애들의 양이, 생성물의 양이 많아질 수 있겠죠? 이것이 효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효소가 하는 건 뭐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을 낮춰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 우리 그것을 효소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효소에 대한 설명은 생명과학 2에서 공부하시면서 배우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효소까지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이런 효소들이 단계 있어서 수많은 물질 대사를 조종하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에 대해서. 여러분 수고했습니다.